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많이 답답하셨죠? 네, 저도 시장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생각도 참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수가 최근 지난주 단기 고점을 만든 이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일단 코스닥이 21선을 이탈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단 한 종목도 상승한 종목이 없을 정도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 150 업종은 마이너스 2.44%가 빠졌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매를 먼저 맞다 보니까 조금 더 덜 밀리는 모습이 있다 정도 해석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중국 상해 지수 그리고 항생 지수가 2% 후반대 3% 심천이 3%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 여파가 국내 증시에 오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밀렸는데요. 사실 금일 시가의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시장을 좀 봤어야 되는 시장이었고요. 그만큼 오늘 지속적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많이 밀렸죠. 최근 시장 반등하면서 일단 신용장구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탁금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뭐 반등을 바로 해준다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로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지수의 낙폭 하락의 폭이 깊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생각은 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바로 시황 보면요. 미국의 도매 재고 증가가 주말에 나오면서 금요일 미국 시장 영향을 주었고요. 블러드 총재 발언이 3.5%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상하이의 봉쇄에 이어서 중국 광저우까지 봉쇄가 확대된 조짐을 보인다라는 등의 이슈가 더해지면서 여기에 다가오는 미국의 제조업 PMI, PPI,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등이 12일, 13일 날 발표가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하락의 폭이 더 깊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마지막 섹터라고 보였던 2차 전지까지 단기적 매도세가 확대되었는데 그렇다면 코스닥에 올라간 섹터는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만큼 많은 종목군들이 아예 좀 많이 밀리면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종목군들 하락의 폭들이 좀 깊어졌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의 경우 삼전이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민감주 뭐 은행이라든지 오늘 보면은 텔레콤 그 다음에 뭐 조선 그리고 보험 업종 등이 일단은 반등하면서 시장에서 지수적으로는 괜찮은데 종목군들로 들어가면은 조금 이 성장주 중심의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죠.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뭐 제약바이오도 많이 밀렸고요. 그래서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할 때 성장주 섹터들이 많이 밀리게 된다면 이 성장주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스윙 종목으로 잡아도 되는 구간을 이제부터는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 지난주부터 지수가 안 좋을 때 지속적으로 시장의 중심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게 쌍용차 인수 관련 이슈가 돌고 돌아서 중국의 BRD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GS글로벌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오늘 시장 보면 거의 진성 상한가는 딱 하나 GS글로벌 정도뿐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수급도 강한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대금 자체도 뭐 적게 터졌죠. GS글로벌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2,70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에 반해서 나머지 종목군들 오늘 5천억 넘는 종목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의 대부분이 이 인수합병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전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의 차익 매물 성격의 이 매도가 급증하면서 종목군들이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섹터마저 좀 밀렸다라는 점이 일단
이번 지수 하락 이후에 주도주가 다시 재편되는지 정도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어제 한신기계가 대규모 자사주 매도 이슈가 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말 사이 이 신한울 2호기 가동이 9개월 연기되었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섹터가 붕괴된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건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면서 올라왔던 모든 섹터가 원전까지 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4월달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부터는 열려 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뭔가 새로운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그쪽으로 새로운 테마가 쓸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강한 종목 안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종목을 대응하고 있다가 지수의 이 변곡점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 대규모 외국인의 매도가 주가의 위치가 높은 구간에서 나왔을 때는 항상 하락의 폭이 깊어집니다. 하락의 폭이 깊어지고요. 이 하락의 폭이 깊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대량의 매도 이후에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구간들, 이 선을 그어놓은 구간까지 엊그저께 대량의 매도가 나온 이후에 다시금 매도 물량이 확대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대규모로 나온 이후 대량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날을 시점으로 지수의 변곡을 1차적으로 파악을 해보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코스닥 지수, 코스닥 흐름이 외국인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요. 그 중심축에는 JP모건의 이 기계적 매수 매도가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하락 구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을 만들었던 친구들, 올렸던 친구들,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이 자금들이 지수의 바닥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하고 들어오는 경향이 높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착안을 해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특징주 몇 개만 보죠. 어제 일동제약 말고 일동홀딩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했고 주말에도 저희 회원님들 이 교육에도 이 종목이 들어 있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신고가 영역에서 일동제약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대안주를 찾는 입장에서 오늘 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상승은 대칭이 많아요. 이거를 이렇게 대칭으로 올랐다면 이 이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이제 놔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틀 동안 거의 상한가나 나왔기 때문에 얘는 할 목을 다 했다라고 보여주고요. 공구먼 관련해서도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오늘 고가권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도 저는 돌파 관점에서 오늘 저는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이때는 페이크다. 이때도 페이크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돌파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돌파를 하는 것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갔는데 한 번 실패를 하고 두 번 실패를 하고 세 번째 실패를 했다라는 거, 즉 신고가 영역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실패를 했다면 반대로 돌파도 세 번의 시도에 의해서 돌파가 뚫려지면 세 번의 시도에 의해서 돌파가 실패하면 대규모의 폭탄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룽투코리아 시간 외에 좀 올랐었는데 개파락을 심하게 맞았죠. 개파락을 심하게 맞았고 오전에 지속적으로 좀 밀렸어요. 저는 이 구간에서 이제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아침에 좀 걸어놓은 물량이 이 자리에서 좀 잡히면서 반등할 때 짧게 매도를 좀 했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게 뭐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차트를 길게 열어보면요. 돈이 많이 들어왔던 자리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왔던 자리들이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이 돈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때 강하게 깨졌던 자리입니다. 강하게 깨졌던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시세가 출발했던 5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졌던 자리를 급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투매에 의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해볼만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급등락이 심한 종목의 눌림의 자리들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만 딱 매매를 하면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봤고 또 올해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하락의 강도도 깊고요. 그 다음에 게임의 퍼포먼스는 분명히 저는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메이드 때처럼 그 영광을 되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P2원 게임 랭킹 순위가 1위였었는데 22위권까지 밀려버리면서 이러한 하락을 맞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어떠한 형태를 보일지 추후에 관찰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승의 폭도 컸고 여러 가지 악재에 의해서 움직이긴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는지 정도만 앞으로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까지 올라오는 종목군들 중에 이제 에코프로 BME 즉 LNF가 신고가 영역까지 가서 돌파보다는 오히려 밀릴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여줬는데 오늘 누적 수급은 좋은데 양 매도가 좀 있었죠. 추후에 얼마나 눌리는지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 후발로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플러스 유무상증자 이슈를 바탕으로 엊그저께 강력한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연 이틀 3, 4천억대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 테마가 아닌 종목에서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음봉매집이라면 이 자리에서는 지지를 저는 한 차례 정도 해주고 다시 힘 모아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가 깨지고 그냥 급락을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 영향에 의해서 좀 밀린다면 에코프로를 뭐 단기 관점에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폴더블 폰 관련해서 파인테크닉스 이야기했는데 뭐 바로 뭐 JP모건 물량 124 120 120 40 124억 들어온 거 오늘 바로 125억 토해내면서 그 물량 다 나갔고요. 소프트센이라는 종목 또 언급을 드렸죠.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은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내려오는지 좀 지켜보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KG케미칼 좀 매매를 했었고요. 비중을 좀 실어서 KG케미칼 매매를 장 초반에 좀 들어갔는데 사실 굉장히 좀 두렵고 이쪽 종목군들은 뭐 홀짝 매매가 돼버릴까봐 좀 조심조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가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서 일단 이 종목 하나 좀 보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마 KG그룹 중에 KG 스틸 우가 상한가를 4번을 갔죠. 4번을 가다 보니까 정지에 들어가는 이슈가 생겼는데 일단 KG 스틸은 시총이 크고 KG ETS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반등의 탄력이 이 종목에서 더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남선알미늄 뭐 등등 할 때까지는 이 다른 쪽 종목이 단기과열에 들어갔을 때 종목군들을 좀 올려쳤죠. 한일사료라든지 현대사료가 단기과열에 들어갔을 때가 아마 이날일 겁니다. 이 다음날 그냥 갭을 10% 정도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그런 식의 흐름이 내일도 연속이 되는지 정도 종목군들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 관련해서
이차한불이나 오늘 실적 반등 정도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여파에 의해서 못 가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건지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손절선을 정해두고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는 게 이차한불, 토니모리는 많이 밀려버렸고 연우 정도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러한 종목군들은 하루하루 종목군들이 바뀌기 때문에 주의는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HMM 최근에 강했던 종목의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온 자리에서 일단 지켜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 구간이 강하게 돌파 자리였죠. 돌파 자리여서 사실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봉쇄가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봉쇄가 해제되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좀 봤는데 그 전에 일부 좀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더 밀리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강한 시세가 강한 자금들이 들어왔던 이 첫 자리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저는 떨어지길 바랬는데 밀리지 않고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종목이 좀 더 내려오게 된다면 이 종목도 한 차례 정도 지켜봐도 무방할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일단 이 운임 지수가 조금 내려왔기는 하지만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깨질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1분기 아마 실적도 2조 5천억대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무난하죠. 시가총액 기준에서 2조 5천억 영업이익이 난다 라는 거는 급격하게 깨지기보다는 대반등의 흐름을 나타내 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될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비중을 늘릴 때는 지수가 박스권 하단에 내려올 때 그런 무렵에 다시금 비중을 늘리고 또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때 이제 시장이 턴하는 종목을 발굴이 되면 일부 현금이 없을 때 종목 교체를 단행하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인내의 구간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힘든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